오늘은 7번이나 사업에 실패하셨지만 재기를 하셔가지고 크게 성공을 하신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저는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큰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큰 울림,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예.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산으로 간 고등어를 하고 있는 이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7번 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예. 그 뒤로 뭐 알아봤더니 7번이 아니고 더 많이 망했었던 것 같다. 금액도 예. 마이너스가 12억인 줄 알았는데 예. 그 이상이다 라고 네. 하셨거든요. 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망할 수가 있죠? 그 외식업을 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요.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처분을 안 돼서 하려고 해도 이건 처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인 돈은 투자비가 5억, 7억 뭐 이렇게 돼도 실제로 영업이 안 돼서 처분을 할 때는 저 3천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 참 제가 거기에서 계속 있으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견디질 못할 것 같아서 견디다시피 하고 나왔죠. 근데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산으로 간 고등어는 왜 산으로 간 고등어라는 네이밍을 했을까 궁금해하거든요.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이 충북 제천이라는 지역이고요. 지금은 교통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 사방이 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로 교통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지역이었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는 접할 수 있는 그런 수산물은 고등어도 아주 소금에 진짜 짜다고 할 정도의 고등어를 먹고 자랐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는 간고등어, 보통 얘기하는 자반고등어 이렇게 하시는데 뭐 안동고등어처럼 저희도 이제 그런 비슷한 지리적 위치가 그랬었죠. 안 그러면 빨리 상해버리니까. 예, 그러지 않으면은 뭐 통이 어려웠었고요. 그런 고등어를 어머님이 해주시고 해서 좋아했던 음식이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골 지방이다 보니까 이 고등어와 잘 어울리는 궁합이 맞는 음식이 나물이겠다. 저는 이제 그런 나물과 고등어를 같이 차려주신 밥상을 먹어보면서 좋았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음식은 내가 자신 있게 대접을 해드려도 여러 건강에도 좋으실 수도 있고 음식 궁합도 맞을 수 있고 좋겠다 싶어서 그 산으로 간 고등어라는 음식상을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간 고등어가 예. 된 거군요. 많은 분들은 이제 산에다가 식당을 차렸나? 그래서 산으로 간 고등어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한번 여쭤봤었고요. 처음에 실패 사례는 어떤 예. 게 있나요? 천천히 쭉 요약해서 설명해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이제 저는 음식점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돈을 이렇게 수익을 내기가 정말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돈이 벌리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을 계속 6번, 7번 뭐 이 정도를 할 때까지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겪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어떤 장사를 시작하셨나요? 처음에 했을 때 생선구이집을 작게 했었죠. 네. 예. 생선구이집만 한 4번 정도 했고 해물찜이라는 식당도 했었고요. 한 7, 8번 정도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다 그게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너무 큰 손해를 봐서 이젠 이거 하지 말자. 도저히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만두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세월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음식점을 제가 참 사람 상대하고 이런 음식 일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잘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면은 결과가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그때 안 되면서 손해를 크게 보면서 우연한 계기에 외식업 그런 강의를 들어보면서 이게 문제가 나한테 있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어렴풋이 이제 알게 된 거죠. 보통은 한두 번만 실패해도 예. 재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 그렇게 7번, 8번이나 실패를 하시면서 어떻게 예. 계속 그렇게 식당을 하실 수 있는지도 예.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식당은 크게 빚을 못 보고 했는데요. 생선 공장을 한 20몇 년 정도 했습니다. 생선 가공 공장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음식점으로 계속 투자를 해서 했었던 거죠. 음식점은 수익을 못 내고 공장에서 벌은 수익을 가지고 계속 투자하고 그런 이제 일이 반복됐었던 거죠. 돈은 생선 공장에서 나오는데 예. 그걸 식당에 계속 투자하시면서 예. 식당 사업은 7번이나 예, 제조업을 통해서 수익을 만든 걸 가지고 왜 식당을 저는 했었냐면은 공장에서의 제품은 저희 상표를 달고 판매되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미래가 있겠나 싶어서 나도 내 고등어 한 마리를 팔더라도 내 이름, 내 상표를 붙여서 팔았으면은 그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시도를 해봤던 분야가 음식점이었었던 거죠, 저한테. 브랜드 예, 브랜드 만들고 사업. 싶었던. 맞습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은 산으로 간 고등어, 결국은 네. 이제 생선으로 네네. 다시 또 사업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생선으로 여러 번 망하셨는데 또 어떻게 네. 생선으로 하시게 된 거예요? 어쨌든 망해도 지금 그 분야를 계속 해왔고 또 저한테는 이상하리만치 어렸을 때부터 친숙했던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워낙 있다 보니까 내 단점을 보완하면은 뭔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계속 이런 생각에서 아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산으로 간 고등어는 지금 하루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한 7, 800도 하겠죠. 거의 네. 2천만 원 가까이 네. 나오는 거네요. 산으로 간 고등어가 매장이 큰가요? 100평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처음부터 그렇게 손님들이 많이 왔었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오시지는 않았고요. 지금의 4분의 1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했을 때. 그런데 어떻게 손님이 많이 늘어났을까요? 입지도 나쁘지 않았고요. 어쨌든 제가 그 전에 반성을 하면서 음. 장사를 하는 게 내가 잘못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남을 베끼는 장사가 아니라 고등어 하나에도 나의 뭔가 생각을 담아야 되겠다. 의미가 없으면은 이거는 내 거라고 할 수가 없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산으로 간 고등어를 저답게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나답게? 예, 제가 진짜 아. 부끄럽지 않은 예, 남의 게 아닌 제가 생각했던 고등어의 어떤 밥상을 구현을 해보았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면은 네. 내가 늘 봐오던 것들 예. 아니면 어디에서 참고한 것들 네네. 그런 것들이 주로 발현이 됐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 그 전에도 산으로 간 고등어로 여러 번을 했었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아. 왜 안 됐었나 돌이켜 보니까 이름만 반짝 호기심 정도였었고요. 그 이름에 걸맞는 어떤 의미 부여가 없었던 거죠. 산으로 간 고등어 되게 신기하네 이름이라고 들어오셔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아 이게 산으로 간 고등어의 음식이구나라고 공감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거죠. 고등어와 뭐 전혀 맥락이 없는 그냥 많이만 차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공장을 해서 그런 미련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그래도 네, 제조업을 해서 제조업을 하니까 예. 원가율에 대한 그렇죠. 장점이 있으니 구매력도 나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전국에 물류를 다 할 정도로 물류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점장만 내세워서 공장에서 잘 공급해 주면은 공장의 가동이 될 거고 이 브랜드로 고등어가 유통이 되면은 충분히 안정적인 사업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 번 해보면서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나서지 않고 누굴 앞세워서 한다는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됐던 일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원가에 대한 장점을 예. 가지고 좀 많이 드린다고 해도 진짜 많이 준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제가 무조건 경쟁자보다 난 더 할 수 있다. 근데 그 시도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했는데도 결과는 폭삭 망했다 이런 건 아닌데 평범함을 넘어설 수는 없었던 거죠. 빚더미에 앉으셨다가 예. 그렇게 어쨌든 회생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식당 사업이 잘 되고 계신데 요즘에 식당을 차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고 좀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 자랑할 건 없는데 공프로님 말씀 듣고 제 경험을 떠올려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은 이런 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네. 처음에 장사를 계속 할 때 누구의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해서 하고 이런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혼자서 이를 뛰고 저리 뛰고 부딪히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때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정말 지금은 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장사라는 게 파는 거라고만 생각했던 게 전부였었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장사.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성과가 있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지금은 단골 손님들 뵈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고 여기 이런 음식점이 있어줘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있거든요. 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진짜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더 잘하고 싶은 거죠. 근데 예전에 장사를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타인한테 행복을 준다? 어떤 뭐 음식으로서의 행복감을 선물을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1도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제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고 이런 고마움의 대상이 누군가 생각해 보면 그 손님들 덕분에 정말 저희 가족이 살 수 있고 저도 살 수 있다라면은 정말 그분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음식으로서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지금하고 예전하고의 차이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마인드보다는 어쨌든 수익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인데 예. 사실 최근에 좀 자영업이 많이 힘들잖아요. 예. 대표님은 좀 어떠신가요? 저희는 사실 크게 지금 변화는 없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수요가 계속 있었으니까 네. 큰 뭐 매출의 차이나 이런 건 사실 없는 편이죠. 감사하게도.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저희를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음. 꾸준하게 단골 손님들께서 찾아주시고 친구분을 모셔오시고 이러면서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단골 베이스가 두터운 게 맞습니다. 거의 재방문 손님들이 대다수일까요? 저희는 그렇게 막 홍보를 하지는 않고요. 단골 손님들의 추천으로 많이 오시는 거로 저희도 알거든요.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정한 집을 잘 바꾸시지도 않고요.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음식에 대한 관여도 되게 높으시잖아요. 늘상 한식을 평생 이렇게 접해 보신 분들이 저희가 조금만 신경을 덜 써도 그런 것도 아실 만큼 예민하신 분들이니까 어떤 홍보를 하기보다는 계절별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추천으로 신규 고객이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생선을 공장까지 운영하실 정도로 꽤 오랫동안 좀 다뤄오셨는데 생선이라는 외식 카테고리에서는 예.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좀 어떻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대표님은? 저희 처음 할 때만 해도 거의 비어있는 시장이었었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많이 예. 부족했었죠. 그렇죠. 그냥 손님들이 외식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의 음식점들은 많지 않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생선 구이를 모던하고 이런 깔끔한 분위기에서 손님을 모셔서 같이 식사도 할 수 있는 곳으로 느낌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선 카테고리에 있는 식당들이 고기보다는 사실 예. 업체 수는 적은 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선이라는 어떤 카테고리가 그래도 아직 경쟁력이 있다고 좀 보시는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생선구이집을 많이 다녀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정말 저기는 한번 가서 꼭 저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집을 사실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인터넷 보다 보면은 어떤 음식점 소개하는 걸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로 자기 음식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집이 한두 집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도 가보고 싶은데 또 그런 집이 영업도 잘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역시 저런 마음으로 하시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저희가 처음 뭐 화덕을 만들고 뭐 화덕에만 고등어를 넣으면은 무슨 마술이 벌어지는 것 같은 생각으로 이제 하시는 것도 저도 많이 보는데 화덕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그 마음에서 외식업이 정말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 안에 맞죠. 있는 요소들이. 결국 그 마인드에서 모든 게 다 손님한테 느껴지고 전해지려면은 정말 자기 음식이나 이런 애정을 가지시고 손님들도 그걸 느끼시는데 섬세함이나 이제 그런 부분을 느껴지는 집을 사실 많이는 못 봤거든요. 아, 이건 메뉴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정교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시면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12억 빚더미에서 성공을 하셨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하루 일과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대표님? 요즘은 이제 반찬 가게를 옆에 오픈을 해가지고요. 몇 시에 기상하세요? 아침에 한 7시쯤 나와서 8시쯤 매장에 와서 메뉴도 만들고 개발도 하고 또 손님들도 뵙고 단골 손님도 만나고 너무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실무에 참여를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현장에 있는 게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한테는 그게 편안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있어서 그 현장에서의 어떤 포착하게 되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손님들도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또 조언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죠. 생선 쪽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산으로 간 고등어는 단일 매장 하나로 연간 거의 뭐 제품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60억 가까이 매출을 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산으로 간 고등어를 운영해보고 싶은 사람들의 문의가 당연히 있을 텐데 아직까지 뭐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 걸까요? 저희는 이제 그럴 생각은 없고요. 문의를 엄청 많이 하셨었죠. 저도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이나 이런 걸 드리지 못하기도 한데 일단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남의 인생에 책임지고 싶지도 않고 저는 제 일 정도 할 정도의 그릇인 것 같고
그 대신 가능하면은 하시더라도 저는 저한테 뭘 물어보셔가지고 아는 뭐 업체라든지는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일단 그냥 어디에서 뭘 사셔라, 뭘 하라, 이제 하셔라 정도는 알려드리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노하우에 속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알려드리면서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게 전문지를 아실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거보다는 잘못된 정보를 드리는 거 아닌가? 좋은 거래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소개는 해드리는데 네. 그걸 물으시는 분의 입장은 이런 몇 가지 물리적인 것만 갖춰 놓으면은 여기처럼 장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화덕 제가 만들 때도 엄청 고민해서 했죠. 많이 막 네. 시행착오도 겪고 근데 남들이 그냥 막 쉽게 막 만드는 거 보면 저도 처음에는 기분도 좋지는 않았었어요. 네. 근데 아 저렇게 하면은 정말 화덕 장사만 좋은 일 시킬 것 같은데 저 화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숯불을 피우든 연탄불을 피우든 내가 맛본 그 고등어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구웠을 때 그분이 나의 손님이 되는 거지 우선 잠깐은 신기해 보인다는 그 화덕이 그렇게 언제까지 꾸준함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화덕 있다고 손님들이 메리트를 느끼고 그 네. 매장을 가진 않으니까 네. 이제 너무 네. 흔해진 맞습니다. 아이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너무 믿으시면 안 되는데 비중을 너무 잡으시면 안 되는데 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저도 마음 편하게 권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하면은 좋은데 저거 화덕만 설치하면 그것도 뭐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평수가 작은 데서는 그 화덕을 놔도 문제가 커져요. 공간에 대한 문제, 여름에 열기 때문에 그 홀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 좋아지고 그런 경험은 또 없으시고 좋은 모습만 계속 상상을 하시는 거죠. 네. 아 제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알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또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다들 급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사고를 치는 걸까요? 팔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신 거 아닐까 특히나 싶어요. 외식업에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워낙 자주 맞이하게 되는데 네. 대표님 관점에서 보는 통찰을 듣고 싶은데 왜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건 좋은 거를 내가 알고서 나눈다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은 알맹이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은 상대방도 그 알맹이를 알 거라는 거죠. 그 고객분들 어떤 그 생선구이집을 블로그를 보면서 아 저 집은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고 한 집은 생선을 조리하는 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쌀은 내가 어떤 쌀을 쓰고 있고 반찬은 어떻게 만들고 생선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잠깐 신기해 보일 수 있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이런 걸로 사람을 그냥 잠깐 어떻게 시선을 끈다 이런 걸로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많은 식당들이 인스타그램 짧은 영상들로 호기심도 유발하고 엄청나게 맛있어 보이고 색감이 화려한 예. 그런 영상도 많이 찍어서 광고 같은 거를 많이 돌리는데 뭐 이런 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우선 음식 메뉴는 제가 생각할 때 유행이 되면은 투자비를 뽑기도 전에 유행이 지나가 버리면은 게 가장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거는 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예전부터 봐왔던 전통적인 음식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수명이 좀 긴 편인데 저는 사실 뭐 젊은 층 음식은 잘 몰라서 어떤 의견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떤 예전의 음식 이런 생선구이 같은 전통적인 음식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스타에 음식을 홍보한다는 쪽은 없고요. 저희 매장의 정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고객분들한테 소통해드리는 차원에서 그런 채널을 쓰지 특별한 뭐 다른 목적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산으로 간 고등어가 지금 몇 년째 되셨죠? 저희가 9년 차. 9년, 이제 예. 10년이 다 돼가는데 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장을 확장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저희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에 대한 그 의존도가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드는 주방이나 홀이나 숙련이 돼야 되고 그런 팀워크가 맞아야지 실수를 덜하고 어느 정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다른 데 가서 내가 지금 같은 팀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두 번째 재료도 어쨌든 그 산으로 간 고등어 이름에 맞는 고향의 이런 재료들은 사실 수급이 그렇게 막 안정적이지가 못하거든요. 저희가 다 저장을 해야 되고 확보를 해놔야 되고 제철에 나오는 거를 계획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고 오히려 많이 사면 더 가격이
싸지는 게 아니라 올라갑니다. 사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런 재료의 한계성도 좀 있고요. 매장도 많아지면은 결국은 다른 매장에서 실수를 해도 브랜드는 훼손이 될 거다. 매장을 넓힐 게 아니라 고등어 랜드라는 저희만의 고등어 테마파크 그런 음식점 같은 걸 만들고 싶은 거죠. 한국 전통적인 고등어 음식도 맛보실 수 있고 또 한 곳에서는 세계의 고등어 요리도 다 저희가 이제 요리를 개발해서 세계의 고등어 요리를 드실 수 있는 고등어 월드관도 만들고 싶고요. 고등어하고 잘 어울리는 디저트도 개발을 해서 디저트 카페도 같이 운영을 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장사가 잘 되면 직영점을 몇 개 계속 늘린다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거나 보통은 이런 방향인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단일 매장 하나에서 정말 사골 우리듯이 지금 매출을 내시면서 뽑아내는 앞으로의 방향성도 예. 직영점 확장이나 예. 가맹 사업보다는 고등어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이것도 다른 사업에 대한 접근인 것 같아요. 외식 사업으로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 주변에 많은 외식 사업가 분들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커뮤니티를 같이 좀 이렇게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은 나만의 방식으로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가는 게 좋은가요? 성향이 맞는 분들하고 유지하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성향에 맞는 분, 예, 결이 같은 분들이 결이 같은. 계신데 의도적으로 그런 분들을 만나고 싶었었어요. 유명하신 어떤 외식업 하시는 분들. 그럼 이제 밖에서 듣는 얘기하고 진심을 가지고 만나서 친해져서 그분의 속 얘기를 들었을 때가 저는 가장 짜릿하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셨구나. 진짜 한결같다라고 제가 만난 분들은 여러분이겠지만은 그분들 얘기의 공통점은 다 저는 똑같다라고 봤어요. 그 믿음으로 저도 가는 거죠. 이게 맞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가는 게 더 오래 가고 더 일하면서 스트레스 덜 받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그분들 통해서 이제 공부가 저도 또 알게 되고 확신도 얻게 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장사하는 건물주다에서도 예. 3주간 아주 장기간으로 강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예.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 경험에 대한 부분이죠. 저도 아주 작은 8평부터 계속 조금씩 반복을 하고 실패를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이제 해왔던 경험이 저도 한 30년이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저한테는 그게 사실인 얘기잖아요. 저도 8평 하시는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8평을 혼자 할 때 그냥 혼자서 막 우당탕탕 하고 이제 막 생각 없이 했었지만은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내가 누군가 같은 업종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기억을 돌이켜보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정말로. 저 자신한테도 안타까웠던 게 이게 몸은 회복이 안 되잖아요. 한번 데미지를 계속 그렇죠. 받게 되면은.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아무 사회 경험 없이 8평짜리 식당을 차렸는데 무슨 법규에 뭐 시설을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28살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제 심정이 피가 마르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제가 또렷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네, 경험이 맞아요. 없이 시행착오라는 게 그런 일들을 계속 겪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건강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요. 저도 누가 주변에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라든지 그러면 저는 정말 시간을 내서라도 저의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꼭 말씀을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제가 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라면은 저한테도 마음이 또 좋습니다. 네, 이 내용을 저희가 무료 라이브에서 대표님의 30년간의 그 인사이트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되고요. 대표님 그러면 이제 산으로 간 고등어 앞으로 이제 고등어에 대한 테마파크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방향성을 갖고 계신데 그거 외에도 지금 뭐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지금은 반찬 가게를 하죠. 매장 옆에서요. 그건 왜 하시게 된 거예요? 오신 김에 뭘 하나 사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신 분이 시간 다른 데 가서 낭비하지 않고 집에서도 드실 수 있는 반찬을 여기서 또 가져갈 수 있는 그것도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제가 예전에도 여러 작은 매장들을 코칭해 줄 때 반찬으로 나온 거를 포장해서 판매하는 거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가지고 여러 좋은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장님들이 밑반찬으로 나오던 거를 포장해서 파는데 손님들이 그거 사가요? 라고 의문을 많이들 가지시더라고요. 대표님 어떠신가요? 그 말씀 저도 공감하죠. 처음에 반찬 용기를 납품해 주시는 사장님이
식당에서 반찬 팔아서 성공한 데를 한 번도 못 봤다. 네. 하시지 말아라. 야, 오히려 용기를 납품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엄청난 찐조언이시네. 근데 몇 년 해보면서 제가 들은 생각은 저희 그 매장에서의 음식을 만드는 저희의 신념? 이 부분이 반찬에서도 같이 느껴지면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호박엿 갖다 놓고 남이 만든 거 갖다 놓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죠. 오히려 뭐 하나 더 팔려고 하는 쪽으로 느껴진다라면은 저희는 지금도 김을 한 장 한 장 다 굽고 있습니다. 저희의 반찬 가게든 음식점이든 같이 느껴져야 되는 손님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직접 만듭니다. 저희 손으로 하는 겁니다가 이제 반찬이나 음식점의 카테고리를 그래도 넘어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음식점에서는 푸짐하게 막 리필도 되고 이런 음식을 옆에서 그걸 사가지고 갈까? 의구심을 많이 가졌는데 저희를 신뢰를 해주시는 분들은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당연히 값을 내고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한테 오히려 이렇게 반찬도 이렇게 있어서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뭐 이걸 하나라도 더 팔려고 반찬 가게를 열었냐 그런 느낌은 많지 않다라고 저는. 제가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마늘종이 반찬으로 나왔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거 좀 사가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무료로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늘 고맙다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고. 저희 단골집인데 그런 매장들은 저는 진짜 소포장이라도 하셔서 물론 당연히 이제 합법적으로 소포장 하셔가지고 판매를 하시면은 너무나 이제 매출이 상승되는 거는 불보듯 뻔한 일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못하시는 탁하고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대표님한테. 그러면은 무료 라이브 때 좀 더 깊은 이야기, 좀 더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내세울 건 없는 사람이고요. 근데 한 가지 일을 몇십 년 이렇게 해오면서 들었던 뭐 여러 가지 생각, 경험 이런 게 조금 있다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건프로님 구독자입니다, 저도.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영상 보면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처음 이런 일을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라이브를 어떤 분들이 보시면 훨씬 더 좀 좋을까요? 실제 창업을 준비하신다든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8평을 하다가 뭐 200평도 300평도 예를 들어서 하면은 그 단계를 어떤 사람이 저렇게 과정 속에서 해왔다는 걸 보시면 더 확신을 좀 가지시지 않을까. 한 방에 되는 건 없잖아요, 뭐든지.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사실적으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한 방을 뭔가를 딱 움켜쥐기보다 내가 10년 계획으로 차근차근 그 10년 뒤에 내 모습을 한번 뭐 상간고처럼 이렇게 결과물을 상상을 해보시면은 과정이 덜 힘드시고 덜 두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를 그려보면 그러니까 그 대입을 해보는 거죠. 과정 자체가 많이 힘들진 않을 것이다. 저희가 소설을 쓴 건 아니고 저희도 노력이라면 또 했겠죠. 그게 벌써 시간이 막 10년, 20년이 막 지나갔잖아요. 여기서도 10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10년 전이라고 생각했다면은 마음에 드는 모델이 있었더라면은 지금까지 9년 뭐 이렇게 해오는 동안에 마음이 좀 더 안정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가 실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라이브 때도 좀 더 좋은 이야기 많이 전달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